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작은 아파트나 시골의 오래된 집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점점 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돌보려고 애쓰며 느린 발걸음으로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며 때로는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는 자녀나 손주들의 전화 한 통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노인의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거동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동 능력이 사라지면 노인의 삶은 단순히 위존적이 되는 것을 넘어 고립되고 우울해지며 삶의 즐거움마저 잃게 된다. 가족이나 자녀로부터 정성 어린 돌봄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그런 이들은 남은 생을 병상이나 요양원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신호들은 당신의 가족이 점차 이동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조기에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은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존엄성과 독립성,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첫 번째 징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주 탈진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 노인의 건강 저하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매우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극심한 탈진감, 마치 전날 밤에 전혀 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설친 다음 날의 피로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느끼는 지속적인 무기력감이다. 젊을 때는 숙면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특히 쇠약해지기 시작한 이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없다. 밤새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피로한 기분으로 눈을 뜨며 침대에서 내려올 의욕조차 없고 아침 식사나 운동, 대화에 대한 동기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아침은 점차 장애물이 되어 하루하루를 지체시키는 시작점이 된다. 아침의 탈진감은 생체 리듬의 이상, 혈액순환 저하, 자연 호르몬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심장은 혈액을 충분히 펌프하지 못하고 뇌는 충분히 빠르게 깨어나지 않으며 근육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반쯤 깨어있는 상태의 몸, 겨우 움직이는 상태를 만든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 작은 변화가 쉽게 간과된다. 오늘은 왜 그 어르신이 산책을 안 나가셨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할머니가 왜 점심때까지 잠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이러한 아침들이 조용히 지나가며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미래의 벽돌이 하나씩 쌓여간다. 아침의 무기력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준다. 자신의 몸이 이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면 노인들은 쉽게 낙담하거나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다면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에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노인이 거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두 번째 징후,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 없이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팔걸이를 잡거나 무릎에 손을 짚거나 보행기를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졌어 라고 말하는 정도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몸이 점차 운동 능력과 근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다. 특히 하체에서 그러하다. 보조 없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노인의 자립 수준을 판단하는 황금 기준 중 하나이다. 이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약화만이 아니라 신경 근육계의 변화, 균형 감각 및 운동 조정 능력의 저하까지 의미한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만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며 향후 1에서 2년 안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상태는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관절염 또는 당뇨병, 경미한 뇌졸중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를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한다. 일어설 수 없게 됨, 오른쪽 화살표 움직임이 줄어듦, 오른쪽 화살표 근육이 더 약해짐, 오른쪽 화살표 골절이나 와상 상태로 이어질 위험 증가.
많은 가족들이 높은 팔걸이 의자, 지팡이, 보행기 등의 보조기구를 구입하여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 없이 이런 보조기구만 사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근력 강화 운동, 적절한 물리치료, 식단 조절 등을 통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자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며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변화에 대비할 시점이다. 당신이 어떤 보조기구도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댓글로 2번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징후, 근력 감소. 노년기의 삶의 질에 깊이 영향을 미치지만 쉽게 간과되는 신호 중 하나는 근력 감소, 특히 하체 근력의 저하이다. 이것은 단순히 오랜 세월이 지나 약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면서 일어서기, 균형 유지, 몇 걸음 걷기 같은 익숙한 동작조차 매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잠깐 걷기만 해도 피로를 느끼거나 일어설 때 의자를 짚게 되는 정도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은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을 더 이상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 밥솥을 들기, 수도꼭지를 여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등 이처럼 작아 보이는 변화는 실제로 근육량과 근력이 심각하게 줄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근력이 감소하면 단지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따라온다. 낙상 위험 증가, 이동 시 자신감 상실, 낙상 시 골절 위험,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 등 이 시기에 몸은 더 이상 근육을 효율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며 일상적인 신체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은 빠르게 퇴화하게 된다.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는 순간부터 약화가 가속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기만 하면 힘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시점에서는 영양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운동 회복, 가벼운 물리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신체 상태에 맞는 돌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말기 노인 대부분은 이런 요구를 제대로 따라가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체적 약화는 정신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때 강하고 자립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고 부축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현실은 자율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일부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대화를 피하고 일상에서 점차 물러나기도 한다. 그들이 더 이상 활기차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노력하세요 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고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도 안전함과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일어설 때 잡아주는 손, 키에 맞는 의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쉽게 일어서지 못하거나 전처럼 자연스럽게 걷지 못하거나 자주 힘이 없어,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분명한 근력 저하의 신호이다. 그리고 이는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있어줄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을 재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온하고 사랑 가득한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해서 말이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징후, 심한 골다공증 또는 만성관절염. 노인의 운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심각한 골다공증이나 만성관절염입니다. 처음에는 무릎, 허리 아래, 손목 등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은 만성화되고 휴식 중에도 나타나며 특히 아침 시간이나 날씨가 변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뼈 구조가 날마다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다공성으로 만들고 약하고 쉽게 부러지게 합니다. 가벼운 발을 헛디딤이나 심한 기침만으로도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붓게 하고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함께 나타나면 노인은 마치 자신의 몸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은 노인이 단순한 통증만 있다고 생각하고 단기 진통제나 외용 패치 등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됨, 오른쪽 화살표 근육 소실, 오른쪽 화살표 낙상 위험 증가, 오른쪽 화살표 골절 발생, 오른쪽 화살표 침상에 누움, 오른쪽 화살표, 결국 완전한 보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노인의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증에 강하거나 증상을 숨기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골절이나 관절 손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미 중증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요한 것은 완치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 가벼운 운동, 물리치료,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능력 상실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노년기의 자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혹시 아직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5번째 징후, 인지기능 저하. 많은 가정에서 노인이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기억력입니다.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날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은 인지기능 저하는 단지 기억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이동 능력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혼동, 집으로 가는 길을 잊거나 음식 이름을 헷갈리거나 사람을 잘못 부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뇌는 점차 운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동이라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고, 판단, 신체 조절 및 균형 유지를 포함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뇌가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다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사람들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더 쉽게 넘어지며 이동할 때 자신감을 잃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겨우 걸음을 내딛거나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 혼란스러워하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려합니다. 이는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때 개입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느린 걸음, 오른쪽 화살표 부축 필요, 오른쪽 화살표 휠체어 사용, 오른쪽 화살표, 결국 침대에만 머무르게 됨.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인지기능 저하는 환자의 활동량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산책, 가벼운 운동, 물을 마시기 위해 직접 움직이는 등 건강을 유지해오던 습관을 잊어버립니다. 대신 한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시간이 늘어나며 점점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상태가 바로 근육과 운동 능력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인지기능 저하는 두려움과 자신감 상실을 동반합니다. 기억력을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동을 두려워하며 넘어질까봐,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스스로 제약하게 만들고 실제로 몸이 멈추기 전에 이미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이 시점은 지적 케어와 신체적 케어를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약을 제 시간에 주거나 이름을 상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 안에서 몇 걸음 걷기, 일어서고 앉을 때 옆에서 도와주기, 마당을 천천히 산책하기 등 단순한 활동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사라지면 이동 능력 상실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기억력 저하의 징후를 보인다면 두뇌 영양제만 떠올리지 말고 다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걷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노년기의 품위, 자율성, 그리고 삶의 기쁨을 지켜주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징후, 일상적인 신체 활동의 감소.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미묘하지만 매우 경고적인 변화 중 하나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의 감소입니다. 옷을 혼자 입는 것,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불을 개는 것,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조차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지 피곤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가 자연스러운 운동 리듬을 점차 잃고 있으며 몇 년 안에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 할게, 밖에 햇빛이 너무 강해,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안 나갈래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절의 말들은 겉으로 듣기엔 부드럽지만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좁은 공간에 가두는 수동적인 습관으로요. 점점 노인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걷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소용돌이처럼 운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더 빨리 위축되고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심혈관 기능은 약해지며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매우 건강하고 또렷하던 많은 노인들이 운동량이 줄어든 짧은 시간 만에 급격히 약해지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활동은 단순히 신체적 표현이 아니라 온몸의 생존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몸은 더 이상 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자연스럽지만 되돌릴 수 없는 퇴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의 감소는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은 자신이 쓸모없다, 민폐를 끼친다 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고 이는 우울감, 식욕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쇠약해지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한때 정원 가꾸기, 자수, 요리를 좋아하던 이들도 작은 사고 예를 들어 넘어짐, 가벼운 병, 혹은 단순히 길고 추운 겨울 한철만 지나도 그 활동을 멈추고 다시는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으로서 이 징후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리하게 운동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하도록 습관을 유지시켜주는 것, 옷을 개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컵을 씻거나 집안을 조금 걷는 정도만으로도 신체가 완전히 다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몸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전에 자주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활동을 자주 거절하거나 침대 위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신체가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니 식사와 수면만 챙기지 말고 그들의 일상적인 운동 리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것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족의 존엄성과 위지, 그리고 두 다리를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징후, 자주 넘어짐.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반복적인 넘어짐입니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기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매번의 넘어짐은 미끄러운 바닥, 신발 문제, 어지러움 등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균형 감각, 근육 기능, 자기보호 반사 능력의 저하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은 가벼운 넘어짐으로 시작합니다. 몸을 돌릴 때 균형을 잃거나 카펫에 걸려 넘어지거나 욕실에서 나올 때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척추 손상, 뇌 손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움직이던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첫 번째 넘어짐 이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멀리 걷기를 꺼려하고 외출을 망설이며 심지어 곁에 누군가 없으면 일어서는 것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적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근육은 더욱 약해지며 균형은 더 나빠지고 결국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위험한 악순환이 넘어짐 방지라는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뼈 관절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짐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중추신경계 등 여러 신체 시스템의 협응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인지 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움직일 방법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넘어짐은 단순히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 매번의 넘어짐은 회복 불가능한 파손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자존감, 자율성, 존엄성까지도 포함됩니다. 가족들은 종종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체 내부 전반적인 약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한 번이라도 넘어진 적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리고 특히 그 이후로 걷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머지않아 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긴급한 경고입니다. 지금이 바로 동행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걷기 연습을 도와주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함께하며 시력 점검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직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넘어짐 그 자체가 아니라 예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걸어가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느 날부터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체가 점차 움직임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동 능력 상실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우리 주변의 노인 이웃들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걷는 능력이 사라지면 그들은 단지 두 다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에서부터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벼운 넘어짐, 아침에 계속되는 무기력함, 예전처럼 외출하려 하지 않는 조용한 기색, 이것은 시간이 속삭이는 경고이며 우리가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는 노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걸음걸이 하나하나, 남은 기쁨 하나하나, 남은 삶의 순간 하나하나를 더 충실히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장 의미 있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